증시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0.3% 올랐고요. S&P 0.1, 나스닥 지수 0.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경제지표 뭐 없었고요. 실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그냥 이유 없이 오르는 것 같아요. 일단 내년에 금리나 기대감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상황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뭐 돌발 변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기존의 그 모멘텀들이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변화가 좀 나온 게 있어서 오늘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올 들어서 한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달러 약세가. 달러 약세이죠. 그러니까 달러가 그동안 엄청난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게 이제 좀 꺾이기 시작을 했고, 연간 기준으로 뭐 아직 하루가 더 남았지만, 거래가 하루 이틀이죠. 이틀이 남아는 있지만 이 달러가 그렇다고 막 요동치는 지금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지금 이런 추세라면 아마도 올해 이 달러 인덱스는 마이너스로 마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2020년 이후 처음 기록이 되는 건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어떤 화폐 가치를 조금 약세로 전환을 시키죠. 왜냐하면 막 금리를 인상하면 그 국채에 대한 수요들이 몰려오면서 그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러면 이제 이게 강세로 돌아서는 건데, 금리를 인하하면 반대의 그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달러를 약간 약세로 돌이키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미국 경제는 너무 탄탄하게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국가들은 경제 상황이 미국보다는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 괴리가 있었는데 이제 이 괴리가 좁혀질 거라는 기대감. 미국도 괜찮지만 특히 이 유럽, 뭐 영국이라던가 뭐 프랑스, 멕시코 이쪽도 이제 경제 상황이 이 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 라면서 이쪽 화폐들이 많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달러화가 약간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미국에는 다국적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기업에게 있어서는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다만 미국은 이제 소비 경제가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은 수입 물가는 조금 오를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이게 뭐가 그럼 더 유리할까를 봐야 하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의 실적 개선 뭐 가능성으로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동안 너무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정을 찾아주는 건 나쁘지 않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뉴욕타임즈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챗 GPT를 만들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죠. 요 두 개사를 고소했답니다. 너네 우리 저작권 침해했어. 딱 이해되죠? 이 AI는 이게 시장에 나와 있던 많은 뭐 뉴스라던가 그런 정보들을 학습을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은 결국은 그런 기존의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뉴욕타임즈가 우리의 보도를 바탕으로 해서 너희들이 그걸 했다,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한테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해야 돼 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근데 이게 뉴욕타임즈뿐만 아니라 언론사들이 약간 그런 분위기들이 쏙쏙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가 뭐 협상을 하고 뭐 합의를 갈 것인가, 이게 진짜 소송으로 갈 것인가, 이제 그것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 언어 모델의 방식을 좀 바꿔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이쪽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변화는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이 이슈 때문에. 근데 아마 이 저작권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질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확실히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 좀 재밌어서 그것도 준비를 해봤고요. 마지막은 애플 소식인데요. 애플이 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미국의 애플워치 최신 버전 2개 이제 수입
금지 조치를 받았죠. 왜냐하면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이제 애플이 침해를 했다. 그 애플워치에 그들의 특허 같은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 기술이 적용된 2개의 애플워치 수입 금지 조치가 났는데, 이에 대해서 애플 측에서 이제 항소를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 이 수입 금지 조치가 됐는데 이 결정 완전히 나기 전까지는 그거 좀 중단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법원에서 그거를 수용을 해준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수입 금지 조치가 중단이 된 거예요. 요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거는 애플의 승리다. 뭐 시간은 벌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을 번 기간 동안에 다른 기술로 또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애플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주요한 이슈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부터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 지난주까지 해서 8주 연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지금 화요일, 수요일 이틀 연속 올랐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9주 연속 랠리가 되는 건데, 이 월가에서 또 재미있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S&P 500이 8주 연속 상승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 해에 증시가 되게 강하더라 라는 거. 이게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년 강세장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이게 분석 보고서가 나와서 이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LPL 파이낸셜에서 아담 콘키스트라는 기술 분석가가 내놓은 자료인데요. 1950년 이후부터 S&P 500이 8주 연속 올랐던 때들을 집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해, 그러니까 12개월 후에 이 S&P 500 지수가 봤더니 8.9%가 상승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1개월 뒤에도 한 1.1% 정도 오르고, 3개월 뒤에도 2.7%, 6개월 뒤에도 2.8, 1년 뒤에는 이게 8.9라는 건데, 그걸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8주 연속 랠리를 이어갔으니까 다음 달 말쯤에는 S&P 500이 한 1.1% 더 올라져 있고, 한 3개월 뒤에는 2.7 올라져 있고, 내년 이맘때쯤에는 한 8.9%가 상승해 있더라는 게 그동안 이 통계라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내년 증시 되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8주 연속 오른다는 건 매우 드문 연속 랠리인데, 하지만 드물지만 이게 나오면 이거는 매우 강력한 강세 신호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요 분석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도 증시를 좀 기대해보자라는 건데, 다만 증시는 저희가 계속 어떤 조정 가능성 이야기하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오르면 피로도가 느껴서 조정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 애널도 이야기하기에는 8주 연속 상승을 하고 나서 추가 상승 확률,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더 오를 확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오르냐 마느냐 그건데, 그 확률은 25% 미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8주 연속 올랐으면 이번 주에는 조정이 나와야 되는 확률이 75% 이상이라는 건데, 지금은 그럼에도 주식시장이 좋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올해는 이게 또 하필 산타랠리와 맞물리면서 이제 강세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뭐 이거는 뭐 더 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너무 느끼지 않아도 된다. 라는 뭐 그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뭐 올해 마지막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내년에도 흐름 좋을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감을 또 가져보자고요.